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는데요. 뭔데 그러니? 콩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근데 콩이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서 한 방은 콩이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안방 빼면 남은 방은 내 방뿐이잖니? 그럼 난 어디서 잘하는 말이야? 설마? 아니지, 거짓말이지? 엄마가 너희들 집 사주느라 돈도 없고 지금 갈 데도 없다는 거 너희도 잘 알잖니? 그럼 이제부터 다른 데 구해서 사시면 되잖아요. 뭐? 노인이시면 큰 집도 필요 없으시고, 원룸 월세방도 나쁘지 않죠? 엄마, 노인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월세 하나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진수야, 너까지 그러니?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콩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돈을 쓰기만 하지만, 콩이는 돈을 벌어다 준다고요. 어머님이 방을 쓰시는 것보다 콩이가 방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내쫓는 게 맞는 거니? 그것도 걔를 위해서? 너희는 감사함이라고는 없는 거야? 아이고, 또 그 소리예요? 어머님, 한 번 집 사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평생 우려드실 예정이신가 봐요? 엄마, 우리 말 이해하시죠? 최대한 빨리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송씨 할머니는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송복자 할머님이십니다. 송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장을 보고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맡고 송씨 할머니는 홀을 돌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여기 밥이 최고야 라는 말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오가는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늘 북적였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시장 상인들, 동네 직장인들이 저렴하면서도 맛 좋은 식사를 찾아 매일같이 들렀습니다. 그녀는 허리 한 번 펼 새 없이 바빴지만 손님들이 깨끗이 비운 밥그릇을 보면 고된 하루도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날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며 주저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송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가게 일이 바쁜데 병원은 무슨... 남편은 늘 가게 일과 가족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견디다 못한 송씨 할머니의 강한 권유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말기 간암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도 가게 걱정을 했고 무엇보다 아들 진수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순했지만 송씨 할머니에겐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 진수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자. 평소 말이 없던 남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의 아들을 위한 당부는 송씨 할머니에게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송씨 할머니는 홀로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재료를 손수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으며 힘든 노동을 견뎠습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쑤셔도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이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푼 두 푼 아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사더라도 아들의 옷뿐이었습니다. 진수가 꿈꾸던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몇 년 후 아들은 현영이라는 여성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비록 며느리가 조금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전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그들을 돕기 위해 종종 반찬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전화로 전세금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송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한 권리금을 합쳐 아들 진수를 위해 역에서 가까운 신축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대단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송씨 할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친 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수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너희 회사에서 멀어서 출퇴근 힘들지?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아들과 며느리 현영은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선물을 어떻게 저희가 이 감사함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며느리 현영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평생 모으신 돈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날 송씨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자부심이었죠. 처음에는 송씨 할머니가 아들 부부와 함께 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파트를 장만 살 때 돈이 부족해서 자신의 집도 정리해버린 송씨 할머니는 정작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월세방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아들 진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아요. 이 집도 어머니가 사주셨으니 당연히 어머니도 같이 사셔야 하는 게 맞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조금 망설였지만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이사 후 첫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정성스러운 반찬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는 새것 냄새가 물씬 풍겼고 창밖으로는 공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며 느긋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남은 노년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이 오래갈 것이라고 믿었던 송씨 할머니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작은 말티즈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얘는 누구니? 송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콩이에요. 입양했어요. 작고 하얀 강아지는 귀엽게 꼬리를 흔들며 송씨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동물을 좋아했기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예쁘게 생겼구나. 콩이는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송씨 할머니도 콩이를 귀여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콩이가 반갑게 달려와 그녀의 발치에서 뒹굴기도 했고, 간식을 주면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받아먹었죠. 작은 강아지의 존재가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저 개인 SNS에 콩이의 사진을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강아지의 귀여운 일상을 기록한 사진과 짧은 동영상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송씨 할머니도 처음에는 며느리가 귀여운 강아지를 자랑하는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연예인이 콩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강아지 콩이의 인기는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아지의 귀여운 외모에 열광했고, 며느리의 SNS에는 협찬과 광고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현영아, 좋은 일이 생겼구나. 우리 콩이가 유명해졌다니 신기하네. 며느리는 그날 신이 나서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큰 기회예요. 제대로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SNS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며느리의 하루는 강아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아지의 산책, 미용, 먹이 시간, 촬영 시간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협찬 제품들이 들어오고 광고 수입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열정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현영이 정말 대단하죠?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나 강아지가 집안의 중심이 되면서 송씨 할머니의 집안에서의 지위는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콩이 장난감 좀 정리해 주실래요? 제가 지금 촬영 준비해야 해서요. 이런 부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가족을 돕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부탁은 명령처럼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송씨 할머니의 역할은 점점 더 콩이를 위한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침 산책, 배변 패드 교체, 밥 주기, 물그릇 씻기, 털 청소, 장난감 정리. 며느리는 강아지 콩이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송씨 할머니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송씨 할머니가 강아지를 위한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콩이 목욕 좀 시켜주세요.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송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나중에 해도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콩이가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으로 우리 모두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집에서 놀기만 하시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며느리는 종종 이런 말로 송씨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돈을 벌어오니 송씨 할머니는 그 대가로 일해야 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마치 하인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집안 구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반려견 용품과 인테리어 소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집안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강아지를 위한 집처럼 변해갔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자신이 앉아있던 소파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영아, 소파가 왜 여기로 옮겨졌니? 어머님, 이쪽이 햇빛이 덜 들어와서 촬영할 때 좋아서요. 괜찮으시죠? 송씨 할머니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씨 할머니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콩이의 밥그릇을 정리하려다 실수로 개밥을 쏟고 말았습니다. 사료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지며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달려와 사료를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죠. 그 순간 며느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못 살아. 대체 왜 그러세요? 콩이 밥을 조심히 다뤄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콩이가 얼마나 섬세한 애인데 큰 소리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며느리는 화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사료를 한참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어쩌실 거예요? 송씨 할머니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빨리 치울게. 그런데 며느리는 그 순간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송씨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쏟아진 사료를 바라보는 모습, 당황해하는 모습을 모두 담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웃긴데요? 송씨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걸 찍는 거니? 그만해라.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그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당황한 모습이 어딘가에 공개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송씨 할머니는 점점 집안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이 점점 자신과는 상관없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현영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내요. 이미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지.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또 한 번 참기로 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나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구나. 현영이가 날 마치 강아지 돌보는 가정부처럼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아들은 잠시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곧 며느리가 불러 자리를 떠났고 그 대화는 그대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는데요. 송씨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콩이가 이제 유명한 아이가 되었잖아요. 근데 콩이를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송씨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콩이만의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요. 이 집에서 한 방은 콩이 전용 공간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송씨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 집은 안방과 송씨 할머니의 방, 이렇게 두 개의 방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안방을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한 방은 송씨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안방 빼면 남은 방은 내 방뿐이잖니? 그럼 난 어디서 자라는 말이야? 설마? 아니지, 거짓말이지? 엄마가 너희들 집 사주느라 지금 갈 데도 없다는 건 너희도 잘 알잖니? 그녀가 당황하며 묻자 며느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데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뭐? 송씨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인이시면 큰 집도 필요 없으시고, 원룸 월세방도 나쁘지 않죠? 이 말에 송씨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황당한 제안에 바로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노인연금도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하나 얻으면 될 것 같은데? 진수야, 너까지 그러니? 송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내쫓으려 하다니. 아들은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콩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돈을 쓰기만 하지만, 콩이는 돈을 벌어다 준다고요. 송씨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준 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단순히 강아지를 위해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니. 며느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방을 쓰시는 것보다 콩이가 방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합리적, 사람과 강아지를 비교한다니. 심지어 사진은 친어머니이고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나를 내쫓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것도 걔를 위해서? 내가 너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며느리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그 소리예요? 어머님, 한 번 집 사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언제까지 우려드실 예정이세요? 아들이 끝내 며느리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긍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아들은 자신이 평생 희생하며 사랑했던 그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찌 강아지 하나 때문에 제 어미를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요? 엄마, 우리 말 이해하시죠? 최대한 빨리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순간 송씨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조용히 방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가방에 옷 몇 벌을 넣고 쥐어짜듯 몇 개의 짐만 챙겼습니다. 평생을 함께 한 남편의 사진,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모았던 소중한 기억들이 담긴 앨범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송씨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송씨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집에서 나가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뛰쳐나와 자신을 붙잡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멀뚱히 서 있었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송씨 할머니는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추위에 떨며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오랜 친구 미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숙이는 백반집을 할 때부터 단골이었던 친구로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물으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졸린 듯 들렸습니다. 미숙아, 나 복자인데. 송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아들 집에서 쫓겨났어. 어디야?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그렇게 오랜 친구 미숙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자식이 어떻게 강아지 때문에 친어머니를 내쫓을 수가 있니? 내가 언제부터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 됐는지 정말 모르겠네. 미숙은 송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사위가 변호사잖아.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자. 송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니 평생 그런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너 그냥 이대로 쫓겨나고 말 거야. 그 집 내가 사준 거잖아.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래도 진수는 내 아들인데 법적으로 문제 삼는 건 바보 같은 소리 말고. 그 하나뿐인 아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걔 때문에 널 내쫓았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제야 송씨 할머니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미숙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들을 위해 집을 구매하셨지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여전히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차피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아직 서류 작업을 안 했어요. 그냥 진수 가족이 살게 해줬을 뿐이에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께서 이 집의 법적 소유권을 완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명의도 변동되지 않았고 모든 권리는 여전히 어르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송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명의를 넘기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매각하시면 새로운 삶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송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송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집주인이시니까요. 월세를 받으며 임대인으로 관계를 재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머니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단호하게 하시는 게 어머니에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변호사의 조언에 송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집 팔아버립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겁니다.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송씨 할머니는 정 변호사와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송씨 할머니가 집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들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다시 저희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송씨 할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웬일이긴 내 집에 왔을 뿐이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보니 며칠 전에 집으로 서면이 날아왔는데 바빠서 확인 못했는데 설마. 이 집 저희 집안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 내 집이야. 딱 한 달 줄 테니 짐 전부 빼서 나가. 정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송복자 어르신께서 아파트를 매각하셨습니다. 계약도 완료되었고 한 달 내에 이사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여보, 무슨 소리야? 아들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집,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 줄 생각 추호도 없다. 며느리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송씨 할머니는 냉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잘못했다고? 걔를 위한 방 만들겠다고? 이 추운 날 엄마를 밖으로 내쫓았으면서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려? 어머님, 그땐 제가 예민해서 그랬어요. 다 방송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잠깐 미쳐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갑자기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어머니보다 걔를 더 중요하게 착각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송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기회. 너희가 어떻게 나를 쫓아냈는지 기억해. 노인이라 큰 집도 필요 없으시고 연금도 받으니까 나가서 그 돈으로 원룸 월세방이라도 구하라고 말이야. 그땐 잘 살겠다고 날 쫓아냈지? 이제 너희가 쫓겨날 차례야. 며느리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집마저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송씨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나도 그날 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니?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평생 아껴온 물건들이 치워진 공간. 송씨 할머니의 흔적은 모두 지워진 후였습니다. 난 간다. 한 달 뒤에 집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길 바래. 집을 나서면서 송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미숙이가 기다리고 있던 카페 안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미자는 환하게 웃으며 송씨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해야 돼.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야. 그런데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송씨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어쩌면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해. 식사도 간단히 대접하는. 좋은 생각이네. 너 요리 솜씨 좋잖아. 내가 첫 손님이 될게.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송씨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콩이가 벌어오는 돈이 자신들의 수입보다 많았으니 말입니다. 며느리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콩이 덕분에 월 수입이 괜찮으니까 더 좋은 집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아들과 며느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그 이웃은 동네 카페 주인에게, 카페 주인은 단골 손님에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동네 맘카페를 시작으로 유명 SNS에까지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식당 일에서 번 돈으로 아들 집 사줬더니 며느리가 강아지 방 만든다고 시어머니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금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부모를 버린 사람이 반려견 인플루언서라고? 어이가 없다. 광고주들, 이런 사람한테 광고 맡기는 게 맞아? 불매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건 싫어요. 순식간에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고, 결국 며느리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댓글창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봤어요. 광고주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취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나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 논란이 있어 즉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거의 모든 협찬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협찬이 끊기면서 그녀의 수입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며 기업 협찬과 광고를 받았던 그녀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는 부모를 버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개를 이용하는 악랄한 여자로 사회에 낙인 찍혔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를 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직장에서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대. 나도 인터넷에서 봤어. 이런 사람한테 중요한 프로젝트 맡겨도 되겠어? 협력사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주요 계약이 취소되었고, 그는 결국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버티던 아들은 결국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날,
아들은 비참한 심정으로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한때 번듯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력서 한 장 들고 취업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사회적 평판이 바닥을 치면서 둘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져 버린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뻔뻔했던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강아지와 함께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작은 회사라도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애매한 나이 탓에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일용직과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허리를 숙이며 설거지를 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며 고된 노동을 했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생활을 이제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편 송씨 할머니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아담하지만 예쁜 카페였죠. 아파트를 팔고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고, 그곳에서 자신의 요리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손님들은 송씨 할머니의 정성 어린 음식과 따뜻한 커피 반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카페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손님을 맞이하던 중 아들을 발견하고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송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차가운 태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깨달았으면 됐다. 하지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내가 감당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난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 그치만 예전처럼 널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진 않을 거야. 그건 알아두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후에 아들은 송씨 할머니의 카페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청소와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어머니의 요리를 배우며 함께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송씨 할머니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백반집을 운영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지, 어떻게 한 푼 두 푼 모아 자신을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는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 없었고 대신 겸손함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송씨 할머니는 복지관 수업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송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그녀는 평생 꿈이던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송씨 할머니의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행복한 삶을 시작했어요. 지켜봐 주세요. 송씨 할머니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 아들이 함께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이 행복은 어쩌면 더 특별하고 빛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송씨 할머니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